예, 안녕하십니까. 김종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양전지의 여러 가지 특성평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즉, JSC나 오픈서킷 볼테지, 필 팩터, 파워 컨버전 에피션시, 그리고 여기 더해서 직렬 저항, 병렬 저항, 그리고 퀀텀 에피션시, 그리고 스펙트럴 리스폰스 등에 대해서 다뤄봤었고요. 또한 그런 특성 측정의 분류를 풀 에어리어 메저먼트와 매핑 방법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 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학습 목표는 태양전지의 디자인 룰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전지의 디자인 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태양전지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태양전지, 여기서 만약에 실리콘이라는 재료에 한정을 하게 되면 그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론적으로 효율이 29%의 효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태양전지는, 실제로 만들게 되는 태양전지는 이렇게 29%의 효율이 나오지 않고요. 이거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장 높게 나와봐야, 즉 실험실 단위에서 셀 단위로 만들어서 가장 높게 나와봐야 25%의 효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거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전지의 디자인 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실제 태양전지를 잘 만들어서 이 이론적인 값에 가깝게 만들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값을 이론적인 값으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이 두 값의 차이가 날까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이론적인 값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정인데요.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들어오는 입사광에 대해서, 즉 포톤에 대해서 이 포톤이 태양전지의 광 흡수층에 모두 흡수가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만들게 되면 모두 흡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값과 이론적인 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포톤을 가정하는 데 있어서 포톤 흡수에 있어서 로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흡수 로스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포톤이 반도체 물질에 흡수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흡수가 되냐 하면 이렇게 밸런스 밴드가 있고 여기 컨덕션 밴드가 있게 되면 여기에 빛을 비춰주게 되면요, 이 밴드갭 에너지보다 큰 빛을 비춰주게 되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하게 되겠죠. 자, 그럼으로써 이 빛 에너지가 태양전지에 흡수되고 캐리어가 생겨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온 빛은 전부 이 밴드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에너지는 이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밸런스 밴드에서 익사이테이션 된 일렉트론이 이 컨덕션 밴드 미니멈보다 이만큼 높게 위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는 어떤 서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될 거고, 이 반도체 물질에 흡수되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로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태양전지의 이런 효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로스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태양전지의 반도체 물질의 이 밴드갭이 여러 개의 밴드갭으로 되어 있어서 400나노의 포톤이 오면 거기에 맞는 밴드갭에서 딱 맞게 흡수를 하고 500나노도 거기에 딱 맞게, 600나노도 딱 맞게 흡수됨으로써
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태양전지는 한 가지 물질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밴드갭은 정해져 있고요. 이 밴드갭보다 에너지가 작으면 흡수가 되지 않을 것이고 밴드갭보다 에너지가 크면 이와 같이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로스가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론 효율은 실제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전지를 가정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하이 컨센트레이션 레이시오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트레이션 레이시오가 높아지면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VOC나 필팩터가 약간씩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그러한 효과에 의해서 태양전지 효율이 조금 올라가게 돼서 이론 효율은 실제와 다르게 이렇게 29%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29%와 25% 사이의 그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즉, 실제 태양전지를 어떻게 하면 29%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태양전지 효율을 맥시마이즈 하고자 할 때에는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든 옵티컬한 로스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옵티컬한 로스를 최소화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셀에 흡수되는 빛의 양을 최대화하고요. 얘가 캐리어를 최대로 만들 수 있게 하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캐리어가 만들어지면 외부 전극에서 얘를 잘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컬렉션을 잘 하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워드 바이어스 다크 커런트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워드 바이어스 다크 커런트,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태양전지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VOC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러한 VOC에 영향을 주는 팩터 중에 하나가 리퀴지 커런트였고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포워드 바이어스 다크 커런트였습니다. 즉 포워드 바이어스 다크 커런트가 커지게 되면 VOC는 감소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태양전지를 잘 만들어서 PN 정션을 잘 만들어서 포워드 바이어스 다크 커런트를 최소화해야만 오픈 서킷 볼티지나 태양전지 특성의 로스가 최소화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를 생각을 하냐면 저항을 최소화해서 커런트가 흐르는 데 있어서 어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의 로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값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태양전지 효율은 이런 값보다 낮지만 최대한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서 이 네 가지 사항을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어떤 옵티컬한 로스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옵티컬 로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옵티컬한 로스, 예, 빛이 다 흡수되지 않고 뭔가 손실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게 되면 이 물질이 기본적으로 어떤 반사 특성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100% 되기는 상당히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로스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로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포기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옵티컬한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첫 번째로는 태양전지를 제작을 하게 되면 실리콘 PN 정션이 있고요. 그 위에 전극이, 아래에도 전극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 윗부분으로는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태양전지를 이렇게 만들면 이쪽에도 전극이 있고 이쪽에도 전극이 있고요. 여기 전극이 있고 빛이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극 부분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태양전지 셀로 들어오는 광흡수층으로 들어오는 빛을 막게 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방법은 이 탑 전극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면 전극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반사 방지막을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그냥 태양전지를 만들게 되면 실리콘에서 표면에서 뭐 한 30% 정도 반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얘를 반사 방지막을 코팅을 하면 즉 어떠한 리플렉티브 인덱스의 디자인을 통해서 빛이 잘 들어오게끔 가이딩해 줄 수 있는 반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막을 코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반사율이 30%가 아니라 10%도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반사 방지막 코팅을 도입함으로써 광흡수 효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반사를 줄임으로써 흡수 효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처리를 해주냐 하면 표면에다가 어떤 물리적인 구조를 도입을 해주게 됩니다. 즉 서페이스 텍스처링이라고 해가지고요. 표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조를 도입을 해주게 됩니다. 즉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태양전지의 광흡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광흡수층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즉 태양전지의 광흡수층을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빛이 지나가야 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흡수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라이트 트래픽이라는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물질을 지나가야 되는 빛의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광흡수층에 흡수되는 빛의 양은 증가할 겁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특별한 처리나 구조나 이런 걸 통해서 빛이 반도체 물질 안에 갇히게 해주게 되면 흡수되지 않은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다 흡수될 때까지 안에 머물게 됨으로써 광흡수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탑 전극 면적 최소화였거든요. 즉 태양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커브 안의 면적을 전극 면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자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광흡수 측면에서는 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요. 전극 면적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반대로 저항이 늘어날 겁니다. 즉 이렇게 되게 되면
흡수는 증가하지만 저항이 또한 증가함으로써 태양 전지의 특성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흡수 측면에서는 탑 적응 면적을 최소화해야 되지만 얘는 저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얘네들을 옵티마이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사방지막입니다. 반사방지막은 이와 같이 태양전지가 있는데요. 태양전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특별한 막을 코팅을 해서 원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반사가 됐었는데요. 얘를 코팅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반사방지막입니다. 자, 이러한 반사방지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룰이 있습니다. 즉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반사방지막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뭐냐 하면 이 표면에서 죄송합니다. 이 안티리플렉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그리고 이 실리콘 표면에서 반사되는 이 빛이 두 개가 존재를 할 텐데요. 이 두 빛이 1번과 2번이 상쇄 간섭하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은 0이 되게 만들자 하는 것이 이 안티리플렉션 레이어의 어떤 디자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처음에 태양전지만 있게 되면 이와 같이 반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안티리플렉션 레이어를 코팅을 하게 되면 이만큼 코팅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하나 반사할 거고요. 위에서 하나 반사할 겁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상쇄 간섭을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바깥으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바깥에서 보기에 반사된 것은 없다. 그러면 즉 안으로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물질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두께를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상쇄 간섭이 돼서 반사가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사광에 파장이 있을 거고요. 걔를 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람다의 4분의 1 파장만큼 두께가 되게 안티리플렉션 레이어를 코팅을 해주게 되면 반사가 0이 되게 됩니다. 즉 1번 빛과 2번 빛이 서로 상쇄가 돼서 얘가 1번이고요. 그리고 얘가 2번이고요. 상쇄가 돼서 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입사광의 4분의 1 람다만큼의 두께를 해주게 되면 0이 될까? 반사가 0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는 태양전지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번에는 옆으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실리콘 층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반사방지막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먼저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표면에서, 즉 반사방지막 표면에서 반사가 되는 빛이 있을 겁니다. 자, 걔를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빛이 파동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사가 되면 이대로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서 이 아랫부분에서 반사되는 빛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얘를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선을 잘 맞춰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반사방지막이라고 하고요. 이 안을 이제 실리콘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과정으로 파동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즉 여기서 빛이 들어오는데 이와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사방지막에서 반사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반사가 여기서 되게 되면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얘의 반사되는 빛은 어떻게 나갈 거냐 하면 이 부분에서 반사된 빛은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빛이 반사되어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께가 4분의 1이라면 여기는 4분의 1 파장마상 더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사되는 빛은 어떻게 나갈 거냐 하면 여기서 180도가 바뀌면 그대로 이 0에 미치고요. 그리고 나갈 때는 원래 이 다음 자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반사될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이렇게 아래 부분으로 오게 될 거고 죄송합니다. 위상이 180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 반사될 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180도 바뀌면 위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빛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반사방지막에서 반사가 된 이 빛과 그리고 반도체층에서 반사된 이 빛을 고려를 하게 되면 두 개가 위상차가 여기랑 여기랑 반대죠. 그래서 합하면 0일 거고요. 여기랑 여기서도 합하면 0일 거고 전체적으로 0이 되게 될 겁니다. 즉 4분의 1 두께만큼 했을 때 1번, 2번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상쇄 간섭을 하게 될 거고요. 즉 0이 되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반사된 빛의 그 양이 0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반사방지막 코팅은 입사된 빛의 파장의 4분의 1 두께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여러 두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빛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고요. 1번에서 반사된 빛과 2번에서 반사된 빛을 고려를 했습니다. 1번은 뭐냐 하면 실리콘층에서 반사된 빛이고요. 2번은 반사방지막에서 반사된 빛입니다. 자, 반사됐을 때는 위상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사가 됐다고 실리콘층에서 반사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반사된 빛은 0에서 180도 위상이 바뀌면 0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됐는데 위상이 180도 바뀌면 위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사돼서 나온 빛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180도 바뀌어서 이 지점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즉 여기에 나타낸 것 같이 이 실리콘 지점을 기준으로 위로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사방지막에서 반사된 빛은 이 원래 들어오게 되면 위상이 여기 최대점을 위치해야 되는데 반사돼서 나갈 때는 180도 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아래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시작해서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니까 180도 반대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즉 여기에 나타낸 것처럼 180도 위상이 바뀌어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4분의 1 요 사이의 두께를 갖다가 4분의 1 람다로 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 두 반사된 빛의 위상차가 바로 서로 상반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상쇄 간섭을 해서 그 양이 0이 되게 될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반사된 때 위상이 180도 바뀐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그려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사망지막을 코팅을 할 때 두께가 4분의 1 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람다 값이 중요할 겁니다. 즉 태양전지에 들어오는 입사광의 파장은 사실 다양하거든요. 400나노, 500나노, 600나노, 700, 800 다양한데 그럼 저 람다 값을 어디에 맞출까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람다 값은 어디에 맞춘다 뭐 기준을 정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람다 값은 실리콘 태양전지의 기준의 그 경우에는 주로 600나노미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600나노를 기준으로 그 반사방지막 코팅을 하게 되면 다른 500나노나 700나노에서는 반사방지막 효과가 최대화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0나노미터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에다가 서페이스 텍스처링이라는 걸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서페이스 텍스처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서페이스 텍스처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서페이스 텍스처링이 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쉽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랫한 거고요. 이렇게 생긴 기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랫할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반사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반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가 다른 면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각도하고 이때의 각도는 좀 차이가 있게 될 거고요. 따라서 훨씬 흡수할 확률이 이렇게 플랫한 것보다는 얘가 더 많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저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각도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크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될 확률이 높아질 거고 높은 각도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사돼서 맞아서 다른 면에 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흡수 효율을 서페이스 텍스처링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서페이스 텍스처링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결정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00면을 그냥 산에 애칭을 시키게 되면 피라미드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러한 형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결정면은 주로 111 그런 방향을 갖게 됩니다. 즉 그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의 특성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패터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레이저나 아니면 마이크로 톱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멀티 크리스탈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정면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에 즉 레이저나 이런 방법의 도움을 통해서 표면 텍스처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 텍스처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 두께, 태양전지의 광흡수층 물질 두께.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껍게 하면 두껍게 할수록 당연히 빛을 많이 흡수할 거예요. 그런데 저항이 그만큼 올라가게 될 거고요. 따라서 효율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따라서 두껍게 하더라도 이제 두껍게 하면서 태양전지를 만들어 봐서 언제가 최적인가 옵티마이즈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저항 증가 측면을 직렬 저항 증가 측면을 고려해서 두께를 최적화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트래핑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서페이스 텍처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사된 빛이 다른 면에 맞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흡수할 기회도 갖게 되지만요, 이렇게 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이렇게 꺾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메탈이 있음으로써 반사가 되게 되면 적당한 조건에서 얘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 가두는 조건을 특정한 각도에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빛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안에 갇히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옵티컬 패스가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옵티컬 로스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오늘 정신없게 말씀드렸는데요. 안티 리플렉션 부분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옵티컬 로스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태양전지의 디자인 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론적 효율과 어떻게 하면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인 태양전지와 실제 우리가 만든 태양전지의 효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모든 포톤이 흡수되고 그리고 흡수될 때 그 로스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이 컨센트레이션 레이시오를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이런 어쩔 수 없는 가정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최대한 이론적 효율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옵티컬 로스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콜렉션을 증가시키는 것, 세 번째 포워드 바이어스 다크 커런트를 줄이고, 네 번째로 저항 로스 없이 커런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옵티컬 로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옵티컬 로스는 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100% 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반사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태양전지 광합층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옵티컬 로스를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옵티컬 로스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로는 탑 전극의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안티 리플렉션 레이어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서페이스 텍스처링, 그리고 네 번째로 광흡수층 두께 증가, 다섯 번째로는 라이트 트래핑 등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안티 리플렉션 코팅 같은 경우에는 안티 리플렉션 레이어에서 반사된 빛과 그리고 실리콘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상쇄 간섭하도록 함으로써 반사광이 0이 되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특히 입사광의 파장의 4분의 1 두께로 만들었을 때 이 안티 리플렉션 효과가 최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입사광이 원래 이 초록색 실선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초록색 실선을 갖는 입사광은 안티 리플렉션 레이어와 실리콘 레이어에서 반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맨 위에서 두 번째 나타내고 있는 그 반사 방지막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게 되면 입사광이 원래 이 사인 커브의 최대값을 갖게 되는데 180도 반사되면서 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최소값으로 전이하게 되고 최소값에서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에서 반사되는 맨 위에 점선을 보시게 되면 이 점선을 보시게 되면 실리콘에서 180도 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원래 그 다음 파의 진행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0에서부터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맨 위의 점선과 두 번째 점선을 비교하게 되면 서로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상쇄 간섭해서 0이 됨으로써 반사되는 빛의 양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사 방지막을 그 4분의 1 람다로 디자인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빛은 600 나노빗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티 리플렉션 코팅을 하게 되면 그 반사 방지막에 의해서 이러한 색깔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서페이스 텍스처링을 하게 되면 지금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플랫한 기판 위에서는 빛이 저렇게 반사가 되지만
텍스처링된 기판에서는 반사된 빛이 다시 태양전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흡수 효율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두께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흡수가 증가하겠지만 또한 직렬 저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라이트 트래핑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플랫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트래핑 효과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나가게 되지만, 트래핑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빛이 안에 갇히거나 함으로써 이제 옵티컬 패스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될 거고, 광 흡수 효율이 증가함으로써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양전지의 그 옵티컬 로스를 줄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옵티컬 로스에 이어서 어떤 리컴비네이션 로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